안녕하세요. 통합의 계란들입니다. 2019년 교단 총회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은 종결됐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2019년 교단 총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오늘은 3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의 계란들에서 맥반석 맡고 있는 이훈희입니다. 네, 통합에서 잘 삶아진 삶은 계란 김하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통합 측을 향해 날계란을 던질 날계란 최은총 전도사입니다. 통합 측을 향해서 던지면 안 돼. 네. 다 통합을 좌지우지하는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던져야지. 알겠습니다. 불의한 권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본격 교단 친화 방송, 그럼요. 교단 네. 홍보 방송, 네. 교단을 사랑하는 네. 전도사들의 모임입니다. 네. 자, 우리 날계란 최현종 전도사님 준비한 뉴스 뭐죠 오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소위 우리 교단 내에 안동사단, 안동파가 있다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영남권 기독 언론인 한국기독신문에서 이 안동사단에 대한 워딩이 있길래 한번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워딩이 나왔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 예장통합 측 총회장님이신 김태영 총회장님이 선거 출마하기 전에 2017년 3월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강을 또 취재하고 보도한 것이 이제 한국기독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기념 말고요. 그 행사 2부 순서에 김태영 목사님의 신간 교회되게 교회답게 출판 기념회를 했었습니다. 책 제목이 좋네요. 예. 라임이에요? 라임이 있어. 딱 맞더라고요. 되게? 이 라임이.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준경 총회장님들도 참석하고요. 그리고 또 이 언론에서는요, 당시에 이 행사를 2018년 통합총회 부총회장 출마 신호탄이었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었어요. 무슨 정치인들 이렇게 출마 선언할 때 이렇게 출판 기념회 하고 네. 출정식. 산악기관 와서 카드로 긁어서 막 몇백 건씩 사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중요한 분들이 또 참석을 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 이제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 아하, 네. 참석했댔고요. 또 명성교회 이제 올로 장로님 또 참석했댔고요. 또 되게 또 좀 특이한데요. 2017년도에 이제 총회 선거 관리위원장님이 또 여기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직 출마를 안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데 가면 어떡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출정식인데. 자, 다시 돌아가. 어쨌든 근데 이때 자, 이제 안동사단도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국기독신문에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안동사단 어디에서 유래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또 찾아보니까요. 연신교회에서 열린 모 선교회로부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주요 관계자가 사무총장 당선되면서 당선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이순창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이제 당선말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분들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이 좀 핵심 키맨이 아닐까. 김기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이순창 목사님 이 세 분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기수 목사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1959년 경안신학원 교수로 임명되셨고요. 또 경안신학원은 또 62년 경안성서신학원으로 교명이 되면서 성서신학원 졸업생은 장신대 입학 자격이 주어졌어요. 일종의 뭐 목회 연구 과정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이때 김기수 목사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삼환 목사님이었어요. 사제지간이네요. 김기수 목사님의 제자가 바로 김삼환 목사님. 근데 이 신학원이 안동 지역에 자리했고 안동에 자리했기 때문에 아마 삼자들이 또 김기수 목사님하고 김삼환 목사님하고 또 경북 출신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안동파다, 안동사단이다
안동 파벌이다. 소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럼 부르. 주요 좀 대표적인 네.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태형 총회장님도 경북 현 출신이고요. 총회장님. 예, 현 네. 총회장님도 그다음에 차기로 또 유력한 이순찬 목사님도 경북 출신이시고요. 이분 뭐 예. 차차기 뭐 네. 총회장 후보로 네. 거론되는 분이기도 하죠. 예, 예. 그다음에 근데- 또 예. 이순찬 목사님 성함은 순찬인데 왜 안동에서? 성함은 이제 순창 지역이지만 또 이분 나온 죄송합니다. 학교나 이런 거는 예. 순창 고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 이 안동사단하고 네. 2019년 총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교단 총회가 규모가 큰 만큼 또 한 파벌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순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가 2019년 명성교회 수습 정권위원회 중에 한 명이 이순창 목사님이셨어요. 아, 네. 이순창 목사님이 들어가셨고 네. 이때 후문이 네. 그 작년 총회 후문이 네. 그 명성교회 수습 정권위원회는 성향이 6대 1이었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음. 수습안이 나름 네. 세습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최대치였다.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케이. 두 번째. 또 두 번째는 이제 총회 분위기는 사실상 사회권을 지닌 총회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사회자가 이제-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굉장히 영향이 예, 크죠. 예, 나처럼? 예. 사회자가 굉장히 큰데 이제 이때 총회장님이 또 김태형 목사님 경북 출신 이셨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김상환 목사님이 그분께서 포항까지 내려오시는데 등장하시죠. 또 사전에 이런 일정 조율 없이 그게 또- 됐겠냐, 예. 가능했겠냐는 거죠. 음. 예. 2019년에 씬 스틸러라고 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우리 그렇죠. 김사만 목사님의 네. 등단과 발언 충격의 아니겠습니까? 도가니까. 예. 그때 우리 다 중계 보고 있는데 뭐야 이러면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 예. 네, 과연 주요 관계자들의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작년 총회를 그렇죠. 되짚어 봤을 때 또 안동 파벌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주 이제 안동사단의 주요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김태형 목사님, 그 이순창 목사님 그런 분들이 중요 순서에 있었고 네. 또 이제 뭐 김사만 목사님이 이례적으로 등단해서 발언하는 네. 그 영향력까지 사실 안동사단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겠나? 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한다.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삶은 네. 계란 김하정 전사님 오늘 준비한 소식 뭡니까? 네, 저는 작년 예장통합총회의 장소 변경에 관해서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와 또 중요한 건 그 변경이 가져온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당초 작년 9월 우리 교단 총회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2달 전에 총회 임원회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포항 지역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장소를 변경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아하,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 보여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미 결정된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 2년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을 언급하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입니다.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위문하러 교단 총회를 포항에서 해야 된다. 2년 뒤에. 아, 네. 뭐 그 이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한 단체에서 총회 장소인 영락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단체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시 장로 부총회장 후보자가 영락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뭐 가만 살펴보면 문제될 수 있을 것 네, 같아 보여요. 설득력 있어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미 지난 4월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서 단독 출마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거를 총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 네. 4월에 이미. 그렇죠. 근데 이제 7월에 갑자기 총회 장소가 또 바뀝니다. 그럼요. 영락교회를 확정이 됐어요. 사실 그 뒤에 네. 4월에.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단체가 이제 영락교회가 속한
서울노예를 문제 삼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당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해서 영락교회가 속한 서울노예가 명성교회 세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문장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담임 목사직 세습 금지를 명성교회가 보란듯이 비웃으며 부자 세습을 불법적 방법으로 감행한 것은 총회와 한국교회를 일시에 능멸한 폭거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세게 얘기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성명서를 낸 서울노예가 집단 성명을 발표해서 총회 내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혼란스럽고 서울노예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지점입니다. 이미 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적인 조직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우리 교단의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이 야 쟤네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바뀐다는 거 이게 우리 총회의 현실이고 우리 총회의 결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딱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당시 총회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열리면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의 큰 두 가지 틀이에요. 근데 갑자기 명성교회 성명서까지 문제를 삼았던 이 단체가 바로 지난 2화 때 날계란 전도사님께서 언급하신 예장통합뉴스에 최모 목사님이 만든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라는 예정연이라는 단체입니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 뭐 뻔해. 네. 가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총회와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선거 첫째 날에 뭐 다른 교회에서 진행하고 둘째 날부터 영락교회에서 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실 규칙부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영락교회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총회 선관위에서 우리 문제 없어. 네. 그랬는데 자꾸 문제 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선거는 다른 데서 하고 둘째 날부터는 영락교회에서 하자. 착하셔. 이렇게 했고 규칙부도 그래 문제 없어 이렇게 했는데 굳이 또 바꾼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총회 준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총대가 1,500명이고 참가하는 스태프들도 뭐 200~300명일 것이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숙소부터 음향, 좌석, 또 식당 뭐 이런 것까지 맛집까지 다 챙겨야 돼요. 그렇죠. 맛집 중요합니다. 서울 맛집. 네, 총회 중간중간 나가서 그렇게 그렇죠. 식사들 맛있는 거 하고 오시더라고. 네, 이런 걸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2달 남겨놓고 총회 장소를 바꿨다. 이거 왜 바꿨냐? 이제 거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서울은 안 된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됐던 이 예정연의 최모 목사님이 지난 19년 7월 15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총회 변경이 발표된 지 이틀 뒤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총회를 하는 것과 경상도에서 총회를 하는 것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경상도 쪽에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분은 또 아마 또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바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셨을 것 같고 또 참 솔직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 최 목사님 솔직하시네요. 너무 솔직하세요. 예, 총회의 어떤 관계자들보다도 솔직한 면은 참 마음에 든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문제가 사실 이 지역 감정으로 또 편가르기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세습 반대하는 애들은 전라도 애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누가 유포했을까? 난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야. 뭐 아무튼 이렇게 뭔가 석연찮게 총회 장소가 포항으로 이제 변경이 되자 사실 결과적으로 당시 세습 반대 분위기가 많이 죽었고요. 이미 신학생들이 이제 명성 세습 반대를 위해서 모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작년 총회에서 총회 사상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말이 안 되는 그 명성교회 수수반이 이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과잉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총회를 2달 앞두고 네. 총회 장소가 변경이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서울의 명일동에 계신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포항까지 내려오는 일정을 또 마련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발언 순서도 또 생각하고 네. 그 이후에 뭐 기표라든지 수습위원회 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 모든 기획이 도대체 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 총회를 움직이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소수의 그런 손이 있는가? 충분히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따져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교단 총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약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9월 21일 이렇게 하루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총회에 예정되어 있는 고정 행사들을 빼면 고작 몇 시간 동안 총회의 주요 현안들을 다룬다는 그런 구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총회의 중요한 문제, 교단의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소수의 누군가들이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과잉 대표되게끔 방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통합의 계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